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. 음성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누구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일상을 계획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,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낮을 수밖에 없죠. 뭐 0.1%에서 0.4%. 정신질환인데 특히 이제 중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조현병은 현실 판단 능력에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여러 가지 양성 증상을 동반한다. 환청이나 환시나 또는 환초기나 환후 피해 망상도 있을 수 있고, 뭐 관계 망상이나 과대 망상 같은 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, 음성 증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남들보다 훨씬 무감각해지고 노동 기능이 뭐 여러 가지로 경직될 수도 있어요. 뭐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고립 상태,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보이죠.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와 조현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. 사이코패스는 일종의 성격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보이고, 현실 판단 능력은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월등할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결말을 초래할지 이해도가 아주 높은 사람이다.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퇴원을 해서 연락이 끊기고, 가족도 그 사람이 이제 점점 포악해지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가족의 관리 속에도 놓여 있지 않은, 그래서 혼자 살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문 모를 일을 계속 저지르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인지하여 점점 박대하기 시작하면, 그러면 이 안인득이라는 사람은 예컨대 망상이 더 심화가 되는 거죠. 그러면 2010년도부터 계속 치료적 개입을 했었으면 지금도 아마 5명, 그 중에서도 12살짜리 아이가 살아 있겠죠. 보호관찰이 종료됐을 때 안인득이 진주시에 살고 있으니 진주경찰서에서는 유의하라는 정보를 경찰서에서 8번의 신고가 됐을 때 안인득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했으면 그렇게 대응 안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열람하면 예컨대 치료 감호 전력 같은 것들이 뜰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좀 공유를 시키면은 그 일상적인 대응 능력이 현저히 좋아지겠죠. 그렇게 하면. 멘탈 헬스 코트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미한 범죄도 범죄니까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일반 형사 법원에 가봤자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의 위험성을, 결국은 기껏해야 벌금형밖에 안 나오는 범죄인데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두면 뭐 주변의 조사관의 형태로 감정을 계속 주면 되는 거니까, 감정해보고 위험하다고 하면 그 법원에서는 치료 명령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사회의 처우와 함께 병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선고 전문으로 하는 법원을 두는 거죠. 멘탈 헬스 코트 전담 법원을 몇 개만 두면 돼요. 나라가 좁아서 뭐 지역별로 거점별로 서울 경기권에 하나 두고 경상도 전라도 하나씩 두면, 그러면 뭐 재판부 3개 정도면 이 지금 정신병력이 있는 범죄자들, 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묻지마 폭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 명령을 부과하는 거지. 그런 빈틈을 채우는 게 그게 결국에는 국가의 책무인데, 근데 그런 것들을 왜 못하게 했는지를 주목을 해야지, 조현병 환자가 살인을 벌였다, 묻지마 살인이다 에만 주목을 하면 그런 보도는 사실 그 사람들에게 뭐 불안만 가중시킬 뿐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아이디어도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. 보도를 하되 예컨대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주지시킨다거나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보도라면, 그러면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은 양산이 안 되겠죠. 사건에 대한 내용만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대안이 마치 없는 것처럼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불안을 유발하죠.